우리에게 제일 그 폴란드 역사 최근 세사에서 인상 깊은 사람은 사실 바웬사라는 인물이에요. 이 바웬사라는 사람에 대한 전기적인 영화가 바웬사 Man of Hope라는, 바웬사라는 사람이 그 일개 노동자였던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레간 교황과 고르바초프 뭐 이런 국제적인 연대에 의해서 바웬사는 만들어졌다.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동구권을 몰락시키고 결국 소비에트를 해체시켰다. 바웬사라는 인물이 이 세계를 하나의 역사를 바꾼 인물인데,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서 소련을 붕괴시키는 전체적 기맥힌 음모 속에서 바웬사라는 인물이 등장했고, 바웬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한 달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. 또 한 달 있다가 바웬사가 미국에 가서 의회 연설을 합니다. 그 일련의 이거를 보면은 나는 어떤 의미에서 좀 좌파적인 시각에서 이런 모든 변화를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봤는데, 더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. 바웬사가 그 노동자들의 지도자로서 인터내셔널한 국제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폴란드라는 역사에 내재하는 문제에서 그 이 우발적인 계기를 통해서 바웬사가 그렇게 커간 것이지, 그걸 미국의 CIA가 조작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.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폴란드에서 일어난 변화가 소비에트 붕괴를 가져왔으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. 소위 말해서 냉전을 종식시킨 거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고, 그러면서 동구권이라는 게 소련 영향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. 폴란드의 상황 같은 걸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, 동구라파의 그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이들의 삶이 너무 열악했다는 거예요. 그만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고,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고통의 배경은 뭐냐면 바웬사가 하지만 전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.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뭐냐면은 소련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이 동구라파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무력적이었다는 거예요. 어떤 의미에서 이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사실은 이게 결국 같은 건데 이 미국의 모습은 온화하잖아요. 온화하고 재즈도 있고, 도를 데려다가 하버드에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줬고, 장학금 다 대주면서 돌아오면 또 뭐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, 그 브레인, 이걸 갖다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잖아요. 세계에 있는 브레인들을 다 빨아다가 다시 다 대가리를 바꿔서 다 내보내면서 이 세계를 지배한 거거든요. 근데 그 중에 나도 하나 갔다 온 거예요. 내가 어떻게든 미국의 브레인 드레인에 당한 거죠. 그러나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소련의 이 동구라파 지배라는 건 흉악했어요. 소련은 차르 왕정에서 그 벗어나서 공산 체제를 만들었다면은 소련이 얘들한테 차르 왕정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. 그 얘들은 이거 여기서 아무런 살아야 할 그러한 압박 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. 그리고 그것이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불만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, 그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세계 공산당의 뭐 운동에, 그리고 뭐 노동자들 연대하고 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평등을 위해서 그런 개소리를 아무리 해봐야 빵 한 조각 얻어먹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바웬사가 얘기하는 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.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말을 좀 잘했다 이거야. 군중들이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나서면은 군중들이 내 말을 좋아했고, 지식인들이 뭐 한 이틀 토론해서 할 거 자기 2초면은 그냥 직감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같은 소리더라. 그래서 난 지식인들 우습게 본다. 그러니까 떠밀려서 데크만 스피커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. 그러면서 데크만 사진 찍히고,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고, 이게 행운이죠. 그게 럭키한 거예요. 근데 아주 큰 그림을 그리면은 이 냉전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음모에 의해서 바웬사까지 동원하고 폴란드가 그런 역사적 계기를 만들면서 동그라파가 붕괴되고 소비에트가 붕괴되고, 이러한 일련의 붕괴가
미국이 소련을 붕괴시켰다기보다는 결국 20세기에 구축된 이 제국주의가 본질적으로 해체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.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소련의 이 동굴 아빠 지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. 동굴 아빠 사람이 왜 소련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? 근데 미국은 더 처절하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우파들은 이들이 몸부림치던 그러한 지배를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전혀 이게 비나인하니까 아주 온화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를 잘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돌도 유학시켜서 교육시켜 보냈고 뭐 우리는 착각하고 살지만 궁극적으로 소련의 붕괴는 결국은 미국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.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킨 게 아니라 소련의 붕괴가 상징하는 것은 인류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 압박 속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의 표현이라는 얘기죠. 그러면 미국도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, 사실은. 오직 한국의 우파만 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, 지금. 일본하고. 그 외에 갈 자리가 없어요.